여러분들이 이제 그 8월에 종강이잖아요. 이제 종강하시고 또 취업 자리 알아보시고 할 때 여러분 회계 관련 직종으로 이제 자리를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AT 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수한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인 구직 왼쪽에 구인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이천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뭐 서울이 다 지금 1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물론 경력직 사원을 뽑는 곳이 많이 있어요. 기장 경력직 이렇게 모집하는데 말고 쭉 보시다 보면은 신입 혹은 경력진 이런 거 나오네요. 신입 혹은 경력직. 신입도 뽑는다 이런 얘기죠. 선명회계법인 강남구에 있고 경력, 학력 무관하다 이런 것들. 여기서 쭉 여러분이 보시면은 주로 회계 분야의 세무회계 분야의 모집 공고가 여기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 강남구 쪽, 서초구 쪽 또는 분당 이런 쪽에 구인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요. 평소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셨다가 수강 다 끝나고 한 9월쯤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 구인 정보 게시판에 최근에 많이 올리는 것 중에 성남고용센터에서 올라오는 구인 정보를 제가 여기다가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엑셀 첨부 파일이 있는데요. 이 엑셀 첨부 파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것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안 열렸나요? 네, 다운로드한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성남고용센터이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가 판교, 분당, 중원구, 상대원 뭐 이런 성남과 분당 지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직종이 좀 다양하긴 한데요. 모집 직종 뭐 보시면은 이런 우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번 자료에는 없네요. 이런 자료 보게 되면은 이제 직종이 같은 건가요? 여기 사무원 있죠? 직종에 아예 회계사무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격리사무원. 세무사 사무실이네요. 성남동에 있는. 경력을 요구하는군요. 여성 경력 50세 이하의 3년 이상.
경력 무관한 경력이 없으신 분은 경력 무관한 쪽 이런 쪽 찾아보시면 사무보조원도 있고 격리도 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AT 자격시험 홈페이지 그리고 상하타 컴퓨터학원 홈페이지 구인 정보 여러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곳이 따로 있을 거예요. 워크넷 거기에도 2000 지역만 지역을 설정해서 볼 수도 있죠. 자, 216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5번째입니다. 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베스트원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자, 내국신용장 사후개설건입니다. 그러니까 6월 5일날 우리가 베스트원에다가 컴퓨터를 팔았는데 6월 20일날 내국신용장을 개설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내국신용장을 가져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6월 5일날 거래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과세로 입력되어 있겠죠? 자, 메인 매출 전표에 6월 5일을 입력해 보세요. 프린터기를 팔았군요. 베스트원에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체크하시고 이걸 취소하고 영세율로 다시 발행하는 수정을 할 건데요. 체크하신 다음에 수정 세금계산서 클릭합니다. 자, 수정 사유를 5번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을 클릭하고요. 밑에 비고가 나오는 경우는 비고를 채워줘야 돼요. 개설일자를 여기다 입력해라. 자, 2024 내국신용장 개설일이 6월 20일이죠. 0620 신고 연월일을 여기다 입력해라. 그런데 밑에 당구장 표시로 신고 연월일은 전표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전표가 6월 달로 돼 있으면 여기다 그냥 6월로 입력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24 06이라고 입력하면 돼요. 자, 밑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수정분이 2개가 나오죠. 자, 우선 11번 과세 매출은 마이너스 시키는 수정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세로 유형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 입력을 하는데, 우선 수정분의 작성일자는 당초 날짜인 5일날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참고사항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참고사항 단추를 누르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닫기 누르고 이 날짜는 그대로 5일 날짜로 전부 다 놔두면 됩니다. 자, 품명에서 엔터 치면 프린터기 복사가 되고요. 수량은 100개, 단가 20만원 그대로 입력하는데 영세기 때문에 공급가액만 2천만원 나오고 부가세는 비어있게 되죠. 예, 우리가 12번이 영세입니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유형이 12번 영세로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자, 이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자, 6월 5일 날에 지금 전자세금란 비어있는 게 2개가 여기 우리가 발행해야 될 거예요. 과세 마이너스로 들어간 것과 12번 영세로 입력한 거 2개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분이 외상이었기 때문에 전부 외상으로 분계를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밑에 회계 처리를 바꿀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으로 마무리해야죠. 자, 회계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들어가서 날짜가 아까 우리가 6월 5일로 했죠. 6월 5일부터 6월 5일로 조회합니다. 자, 미전송된 거 2개 있죠? 클릭해서 체크하고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밑에서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다시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면 2개가 나와요. 발행 확인 발행 확인 확인 그러면 이제 다 발행이 됐죠. 닫고 조회 누르면 이렇게 여기 밑에 2개 여기 2개의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예,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라는 것은 과세를 취소하고 영세라는 구분으로 유형으로 다시 발급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영세는 나중에 별도로 연습할 거예요. 12번 영세 어떤 경우에 지금처럼 내국신용장 거래라든가 구매 확인서 거래 이런 것이 12번 영세입니다. 그거는 뒤에서 연습 문제 하나 또 나올 거고요. 자, 쭉 풀이가 이어지고 218쪽으로 넘어가면은 마지막 수정전자세금계산서 6번째 사유가 되는 수행과제가 하나 있어요. 6월 6일.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에는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입니다. 두리온수 주식회사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표와 비교 대조 결과 동일건을 이중으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수행하시오. 자, 6월 6일 날 거를 조회해보면 2개가 나란히 입력되어 있겠네요. 그 중에 하나를 수정하면 되죠. 자, 6월 6일로 조회를 해봅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날짜를 6월 6일로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네, 컴퓨터 10개 단가 50만원 거래처도 두리온수 2건으로 전표가 입력되어 있고 2개 다 전자발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중 발급이 확인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2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체크를 아무거나 하나 둘 중에 하나 체크해서 저 위에 수정세금계산서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사유 목록을 눌러서 6번에 있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이라는 것을 클릭하시고 아래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당초분, 수정분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중 발급의 경우에 요거 수정분을 마이너스 시키는 건데 이걸 당초 날짜로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는지 참고사항을 눌러봐야 되겠죠. 참고사항을 눌러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한다. 날짜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네, 한 건이 입력됐습니다. 확인. 그래서 요 마이너스로 발행한 전표가 입력된 이거 지금 분계도 전부 외상 분계로 돼 있어요. 잘 됐어요. 이거를 발급 전송해야죠. 그래서 다시 회계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간 다음에 6월 6일로 조회해야죠. 6월 6일부터 6월 6일 엔터. 네, 미전송된 거 하나 체크한 다음에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확인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닫고 조회 하면은 여기 이제 전자발행으로 나타나면 맞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6가지 6월 1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서 6월 6일까지가 수정 전자세금이라서 발급에 대한 실습 문제였습니다. 이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자, 이제 2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FAT 1급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한 5가지 정도는 작성을 해봤죠. 그걸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이 부속서류라는 건 유형에 따라서 부속서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22페이지. 네, 매출 유형에 이런 것들이 있다. 네, FAT 1급하고 다르죠. FAT 1급에서는 요거에서만 출제됩니다. 뭐 이런 그 출제 범위를 교재에서도 정리를 해놨지만 TAT 2급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고 그 밑에 어떤 거든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자, 메인 유형도 51번부터 62번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FAT 1급에서는 우리가 51번 유형하고 53번 유형하고 54번 유형하고 57번 유형을 이것만 연습했죠. 왜냐? FAT 1급은 부가가치세 문제를 요것만 내요. 이거 안에서. 근데 TAT 2급은 52번도 문제를 내고 55번도 문제를 내고요. 지금은 금전 등록기가 없으니까 56번은 문제를 내지 않겠네요. 여기 1999년 이후에 사용 안 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이제 안 나오는 거고. 58번이라든가 59번, 60번, 61, 62 다 출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명칭만 딱 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카면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이론을 모를 때는 카면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느낌이 오죠. 카과를 해봤잖아요. 위에서 카과. 그러면 카면은 뭐겠어요? 신용카드로 면세 재화를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카면. 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225페이지. 어, 225페이지 수행과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해버리라. 한림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11번이죠. 예, 자, 입력하세요. 이건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7월 1일 11번 컴퓨터 수량 80 단가 50만원 거래처 공급받는 자 한림사 전자세금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 그랬죠. 자,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군요. 1번 세금계산서 하단을 보면 판단할 수 있죠. 현금 거래다. 그래서 1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금전표 차변에 현금이 4,400만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400만원, 제품 매출이 4,0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주식회사 베스트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네, 7월 2일 11번 과세 매출이죠. 자, 7월 2일 거 입력합시다. 7월 2일 요형은 11번, 품명은 두 개니까 일단은 복수거래 이용해야죠. 복수거래. 컴퓨터 20, 단가 50만원, 노트북 50개, 단가 80만원, 그리고 확인. 합계가 5,500 나오면 맞아요. 전부 외상으로 했네요. 그 하단에 보니까. 자, 거래처는 베스트원. 네. 전자세금은 1번. 전자세금 전자입력. 자, 분계는 2번. 네, 외상 분계.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에 3번 해보겠습니다. B사업자 박기현에게 제품을 판매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대금은 전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거래처 코드는 5001번으로 등록해서 하라 그랬어요.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하고 갈까요? 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에 있죠? 클릭. 자, 일반 거래처 맨 끝에다가 거래처 코드 5001 박기현. 주민번호인가요? 예, 주민번호네요. 그러면 1번 주민번호. 그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박기현 씨의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대표자도 그냥 박기현. 전체. 메일 주소는 추가 사항에다 입력해 주면 되죠. PARK77 @naver.com. 이렇게 거래처 등록을 한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3일로 바꿔서 입력합니다. 7월 3일 유형은 11번이죠. 이런 건 다 11번. 품명 노트북, 수량 1개, 단가 120만원, 거래처 공급 받는 자 박기현 5001번,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분계 보통 예금으로 송금 받았죠. 혼합 3번이죠. 자, 세 번째 줄에 3번 차변에 103번 보통 예금 1320 플러스 탭키 눌러서 박기현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한국은행 보통으로 바꿔야죠. 한국은행 보통. 네, 잊어버리지 않았죠? 보통예금의 계정 과목은 여기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꾼다는 거. (11번) 과세 매출은 FAT 1급이든 TAT 1급이든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죠. 다음에 4번은 조금 복잡한 문제죠.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했어요. 고정자산 처분 거래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그리고 발급했습니다. 이 차량의 취득원 아까
여기 차변 103번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132만원, 거래처는 한국은행 보통. 우리가 이제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한 것은 부속 서류가 뭐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거밖에 없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1번에 들어가요. 1번. 알고 있죠? 자, 고정자산 매각 4번 문제. 자, 이 차량은 1,500만원에 취득했고요. 전기 말까지 200만원을 감가상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요? 장부금액? 1,300만. 예, 1,300만원이죠. 자, 1,300만원 장부금액인 승용차를 1,100만원에 매각한 거래니까 밑에 분계는 200만원 처분 손실이 나오는 분계로 마무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계까지 여러분이 진행을 하려면은 자, 7월 4일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해야 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7월 4일로 고치시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다 11번이에요. 요형이. 품명에다가 승용차 매각 공급가액에다가 1,100만원, 거래처는 우리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으로 해라 라고 아까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분계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이 매각거래는 무조건 혼합으로 해야 돼요. 3번 혼합. 자,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두면 맞지만 두 번째 줄에 제품 매출이 아니고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로 코드를 바꿔야죠. 계정과목 코드는 차량 운반구 208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1,100만원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를 할 때는 저 자리에 취득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취득원가가 1,50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를 1,500만원으로 고쳐 입력합니다. 자, 엔터로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의 반대인 3번 차변이라고 입력하고 208이라는 차량 운반구 코드에다가 1을 더해서 209라고 입력합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이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거기에다가 200만원이라고 아까 자료 설명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합니다. 자, 세 번째 줄을 이렇게 하고 네 번째 줄에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요 지금 1,100에 팔았고 부가세 포함해서 1,210만원을 우리자동차로부터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세금계산서를 보았더니 받은 게 아니라 미수금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차변을 미수금으로 잡아야죠. 세금계산서 밑에 보시니까 여기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왜 외상 매출금이 아닌지 아시겠죠? 승용차 파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는 컴퓨터 판매, 제조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수금으로 잡아요. 자, 미수금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1,210만원이 돼야죠. 1,210만원. 네. 이렇게 네 가지, 네 줄을 딱 입력하고 나면 밑에 이제 차액의
마이너스 200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이 문제 시작하면서 제가 처분 금액은 1100만 원인데 장부 금액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금액은 1300이었어요. 그러니까 1100에서 1300을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200만 원. 그것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그러면 손실은 여러분 차변에 입력하는 거예요? 대변에 입력하는 거예요? 차변에 입력하는 거예요. 비용이니까. 3번 차변 유형으로 검색을 해서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것입니다. 200만원 입력하십니다.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 여기 거래처 혹시 바꿔야 되는 거 없는가 이런 거 확인하시고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처분에 관한 문제는 FAT 1급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고 TAT 2급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자, 11번 과세 매출 TAT 2급에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한 문제. 맨 앞에. 부가세 문제 첫 문제. FAT 1급하고 비슷하게. 예. TAT 2급도 비슷하게. 전자세금 기한서 발급 전송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4가지 연습을 한 거예요. 1, 2, 3, 4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하나 맨 첫 번째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11번 과세 매출 우리가 복습했네요. 자, 수행과제 풀이 쭉 보시면 되고요. 부속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전부 1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1번에.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228페이지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출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조회 한번 해보세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래간만에 가보죠. 7월부터 9월로. 왜 7월부터 9월이냐? 우리가 지금 전표 입력한 4건이 전부 기간이 7월 거래들이에요. 7월 거래. 7월 1일, 2일, 3일, 4일.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2기 예정에 해당되니까 부가세 신고서 관련된 부속서류를 조회할 때는 3개월 단위로 조회하는 거예요. 2기 예정 7월부터 9월 이렇게. 자, 이 숫자하고 똑같죠? 네, 잘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가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가지고 역시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조회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여러분 책 229페이지에서 있는 그림하고 여기 1번에 있는 요 숫자 똑같은 거 한번 보세요. 예. 똑같죠. 과표에 들어가서 수익금액 제외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표에 들어가면 31번에 수익금액 제외 11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이 금액으로 공급가액으로 1억 220만원인데 그 중에 수입금액 제외는 1100만원이요 컴퓨터 판매한 것은 9120만원이다. 이거 합쳐서 1억 220만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 구분이 필요하느냐?
여기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넘어가지만 매출액하고 맞는가 맞춰봐야 돼요. 나중에 매출액하고 딱 맞아야 돼요. 제품 매출액하고 제품 매출액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이거하고 맞추면 안 돼요. 이거하고 맞추면. 왜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해서 다 제품 매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승용차 매각한 것도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 제조 판매업에서 승용차 파는 거를 매출액으로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금액에서는 제외되는 게 1,100만 원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승용차 판매한 것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냐면은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요것만 반영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요. 그리고 고정자산에서 매각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대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 지시를 하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생략을 할 겁니다만은 고정자산에서 매각일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다 매각일을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밑에 분개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버렸고 차량 운반구에서 취득원가 빼버렸고 하니까 회계처리 다 끝난 거예요. 처분 손실 20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1번에 수익금액 제외라는 게 성격이 어떤 것인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서 빠지는 부분이 수익금액 제외라고 표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교재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쉬어야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세 매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영세 매출 새로운 거니까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